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대립하게 되는 거죠. 이 회의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 1번. 국내외 독립운동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총회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이 불참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말은 쓸 수 있습니다. 니은 각지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맞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있던 노령정부, 즉 대한국민의회, 여기다 한성정부, 여기 있던 상하이 정부를 통합해서 통합임정이 만들어진 연도가 1919년 9월 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통합임정을 만들기 위한 회의가 아니고 임정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연도가 전혀 다르죠. 4년 차가 있습니다. 지금 독립운동의 방략을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예, 맞습니다.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 예, 이거는 1941년 건국강령이 채택됩니다. 이건 나중 충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국민대표회의하고 이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령을 채택하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이런 문제가 꼭 나온다 그랬죠. 이 5번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로서는 올해 반드시 나온다라고 언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910년, 2010년 뭡니까? 우리가 한일합방 국권 비탈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죠? 국권 비탈 100년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1910년 식민지가 되는 그 이전에 여러 조약들을 내가 알아두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약에 대한 문제인데 통감관저터를 묻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들 1905년 을사조약이 있죠. 좀 앞으로 가볼까요? 1904년 한일의정서가 있고, 한일의정서, 그 다음에 다시 1904년, 요거는 2월달이고 8월달입니다. 1차 한일협약이고, 여기 이제 2차 한일협약이죠. 이 을사조약에 의해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물론 외교권 박탈이죠. 외교권 박탈입니다. 그리고 통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부임 와서 이제 외교에 대한 일을 총괄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1907년도에 이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조약,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통감, 이 문제는 함정을 나름 판다고 판 것이 뭐냐 그러면, 통감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있을 수 있죠. 통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통감이 활동할 수 있죠. 이 통감이 거주하는 관저가 통감관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총독이죠, 총독. 총독이 활동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통감이란 말은 여기 다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게 통감을 묻는 게 아니고 100년 전 이 조약이 체결된 치욕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통감 관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약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조약이죠? 한일합방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지금 묻고 있고 이 조약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겠죠. 이거 이름 구별하는 문제. 첫 번째, 대한제국 국권을 완전히 강탈. 대한제국이 국권을 강탈당했다. 예, 완전히 국권을 강탈당했다 이겁니다. 맞죠? 1번이 답이고, 러일 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체결되었다. 러일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거 두 개가 체결됩니다. 이거는 발발과 동시에 2월달, 이거는 8월달 승기를 잡으면서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한 것이죠. 3번,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의병이 일어나는 계기는 요거 을사의병이고, 요건 무슨 의병이죠? 정미의병이죠.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행정부처에 일본인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약이죠. 통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통감 권한 강화 한일시연 협약, 정미 7조약입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 정부 부처에 일본인 차관을 둘 수 있다. 일본인 관리를 둘 수 있는데
차관급까지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정미 7조약에 대한 설명이고 5번 체결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가 파견되었다. 요겁니다. 요것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여기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고 정미 7년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마지막 황제 순종한테 일본이 이걸 강요했죠. 이거는 고종이 아니라 순종 때입니다. 순종 때. 그래서 이건 을사조약에 대한 설명이 5번이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 여기에 대한 설명 하나밖에 없죠.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를 보면 다음 가상 일기가 쓰인 당시의 모습으로 가장 특별한 것이 뭐냐고 물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많이 이제 외운 건데 전차 개통식이 오늘 존재합니다. 서대문 청량리 전차 개통, 우리의 전차, 그 다음에 경인선, 최초의 철도, 이것이 몇 년이죠? 1899년. 이건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1899년에 전차가 처음으로 부설됩니다. 그리고 명동성당도 같이 알아두라 그랬죠, 그죠? 1898년입니다. 그러니까 명동성당에 앞에서 친구를 만나서 구경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명동성당이 이미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 전차 개통식이 열렸다는 거죠. 1899년 요때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토지 측량 업무를 하고 있는 양지아문의 관리인데 여러분 이 토지 측량 양지아문 그 다음에 지계아문 이거 언제 나오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서 나오죠.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을 하면서 토지를 측량했고 그리고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양지아문이 토지 측량, 지계를 발급하는 건 지계아문인데 같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죠. 그러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양전사업인데 이게 1897년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대체로 1904년까지입니다. 그럼 맞잖아요. 2번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고 있는 독립회 회원인데요. 독립협회가 활동한 시기는 1896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일단 독립협회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98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요 시기에 존재할 수가 없죠. 전차를 개통할 때 그때 독립협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러시아 공산에서 고종이 지내는 시기를 치면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공산에 1896년 2월 달에 고종이 가서 1년 만에 컴백합니다. 1897년 2월 달에 경궁으로 컴백하죠. 그럼 요 시기에 고종이 러시아 공산에 있고 이때 황궁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요때밖에 없기 때문에 99년도 한 2년 시차가 있죠. 틀렸습니다. 3번 원산학사 개교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상인입니다. 1883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원산학사는 1883년이니까 6년 차이가 있죠. 틀렸고 원각사에서 신극 은색의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인데 은색의 원각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데 1908년도에 문을 열고 1909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맞지 않죠.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독사실론을 읽고 있는 독자인데 자 이것은 대한매일신보라는 이 신문의 연도가 대략 대한제국 시기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부터 1910년 사이에 존재했던 신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독사실론을 게재한 게 맞는데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이 글은 또 1908년도에 실린 신채호의 논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또 뒤쪽이죠. 너무 뒤쪽이니까 답은 광무개혁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연도 같은 거 외워둘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그 틀린 학생들 중에 일부는 보세요. 그 양지아문이라는 이 아문을 보고 이걸 생각한단 말이죠. 보세요. 양지아문은 다 지우고 쓰겠습니다. 자, 가보 1차 개혁 때
자, 의정부 6조가 가보 1차 때 의정부 8아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가보 2차 때 의정부 이름은 내각으로 바뀌고, 다시 8아문은 8부로 바뀐다 이거죠. 8부는 다시 7부로 통폐합됩니다. 그러니까 8아문이 8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양지아문이나 지기아문 같은 이런 아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 가보 1차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면 여기에 호조가 이름이 탁지아문으로 바뀌었고 탁지부로 바뀌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군사 병조가 군무아문으로 바뀌고 군부로 바뀐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문이란 말은 이 6개의 부서가 이름이 바뀌면서 아문을 달게 되지만 아문이 꼭 여기만 쓰인 건 아닙니다. 아문은 어떤 정부 기구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보세요. 8개 아문이 여기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아니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자, 통리기무아문이 나왔네, 그죠? 1880년에 존재했죠. 요 기간 이외에도 아문이 나올 수 있잖아. 아문은 어떤 기구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아문이라고 해서 요 시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지아문, 지기아문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6조 이름이 8개 아문, 8아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기구가 아문을 달면 안 된다라고 이거를 단순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지아문과 지기아문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중에 양전사업이구나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답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좀 새로운 경향의 문제죠. 다음은 근대 화폐 변천을 정리한 것인데 밑줄 친 기억 띄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를 그랬습니다. 기억은 당백전이죠. 이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새롭게 중건하면서 찍어낸 고액 화폐입니다. 이 고액 화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전왕국이라는 화폐 주조소인데 이 전왕국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1883년도에 정부가 근대적 화폐 주조를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됐죠? 전왕국. 그 다음에 화폐정리사업 디귿. 화폐정리사업은 자, 1905년부터 시작되었죠. 5년에 시작되었고 일본인 외교 고문 메가타 주도로 이루어진 개혁이죠. 우리나라의 그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 줄을 쳤습니다. 1번 당백전. 기억의 난발로 물가가 급등하였다. 예. 돈이 많이 고액 화폐가 많이 풀리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게 되죠. 인플레이션입니다. 니은 맞고 2번 맞고 3번. 니은은 가보기억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가보기억 일환으로 설치된 게 아니고 이 전왕국은 1883년도 이미 설치했고 가보기억 때도 존속합니다. 그러다가 화폐정리 사업 하면서 이때 전왕국을 없애죠. 이 사업을 하면서 바로 전왕국을 없애고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전왕국은 화폐정리 사업과 무관합니다. 화폐정리 사업을 하면서 바로 폐지하고 화폐정리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백동화라고 하는 것의 남발의 주범이 바로 전왕국입니다. 백동화를 아주 남발했죠. 그 다음에 가보기억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금융 관련 일로 기억할 것은 은본위제를 채택했다는 사실이죠. 은본위제를 채택했고 화폐정리 사업 하면서 이걸 금본위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금본위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가보기억 때 은본위제, 이때 금본위제로 바뀝니다. 그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우리나라 돈이 제일은행권으로 바뀌게 되죠. 제일은행권이, 일본 제일은행권이 바로 본위화폐가 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일본 제일은행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입니다.